자, RPM 먼저 보겠습니다. 1027번이에요. 보죠. 1027번. 직선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3 위의 점 a, b에 대하여 직선 2ax 마이너스 3by는 9가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 자, 이 점이 이 직선의 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할 거예요. x 자리에다가 a를 넣고 y 자리에다가 b를 넣고, 그러면 b는 2a 플러스 3이라고 만들어지죠. 그래서 b 자리에 2a 플러스 3을 그대로 대입을 하죠. 그러면 2ax b 자리에 2a 플러스 3을 넣습니다. 정리하죠. 2ax 6ay 마이너스 9y는 9 라고 됐어요.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항상 지나는 점. 그럼 지금 x하고 y는 원래 있는 문자고 x하고 y 말고 다른 문자가 또 섞여 있죠. 그게 뭐죠? a라는 문자가 섞여 있죠. x, y 말고. 그럼 a라는 문자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이 식은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a에 관한 항등식. 그래서 a가 있는 거, a가 없는 거는 0이라고 만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2ax, a가 있어요. 2x 마이너스 6ay, a가 있네요. 다음 마이너스 9y, a가 없습니다. 자, 이거 넘길 거예요. 넘기면 마이너스 9. 자,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y값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6이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x, y 나왔으니까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다. 또 질문 있을까요? 질문, RPM 없어요? 개념 원리에서 질문 있을까요? RPM 질문 하나 있어요. 몇 번이죠? 1016번. 1016번이요. 왜 있냐고 물어볼 때 대답 안 하고. 나쁜 시기. 1016번. RPM 1016번.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3이래요. 양수 K를 구하세요. 자, X절편, Y절편을 구하겠습니다. X절편, Y절편. X절편은 누가 0이다? Y가 0이다. Y에 0을 집어넣으면 2X는 K, X는 2분의 K. X는 2분의 K. 자, Y절편 구하겠습니다. Y절편은 뭐가 0이다? X가 0이다. X에 0 집어넣으면 3y는 k, y는 3분의 k. 자,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부분의 넓이가 3이라는 거야. 그럼 밑변 2분의 k고요. 높이 3분의 k고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곱한 결과가 3이래요. 그러면 4, 3, 12 분의 k제곱이 3이다. k제곱은 36이다. k는 풀마 6이다. 근데 양수 k였으니까 플러스 6이다. 끝.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개념 원리 질문 있어요? 몇 페이지? 270쪽에 여기도 스테이스요. 다시 여기도 스테이스요. 숙제 여기 우리 진도 나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배우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제가 저 친구한테도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저 정말 표시를 잠깐. 예제 8번만 빼고 하라고 했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두 직선의 교점과 외부의 점 2,2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점 하나는 알고 있어요. 그럼 다른 점, 이 교점을 구해야 되죠. 교점을 구하세요. 만나는 점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 두 식을 뭐 하자? 연립하자. 그래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연립합니다. y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빼면 되죠? 그래서 빼면 x, 빼면 플러스 2가 0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두 점을 지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랑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구해야 돼요? 기울기부터 구해야 돼요. 기울기 구하는 공식 아시나요? 모르는군요. 기울기 구하는 공식 아시나요? 공식이요, 공식. 공식. 숫자 계산하는 거 말고. x2 빼기 x1.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 그래요? 네.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나요? X 증가하는 Y 증가. 맞아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얘기한 거는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한 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책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따라하진 않아요. 왜냐면 책은 다 문자로 표현하는 게 되게 많아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도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보다 내가 그렇게 알려줬나요? 어떻게 알려줬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 아닌데. y 증가량 분의 아닌데. 네? 근데 질문이 뭐였죠? 기울기. 아니요. 두 점 사이 거리. 그 x 값이 차 제곱 빼기 y 값이 더하기 y 값이 차 제곱 루트. 그쵸. 나는 x1-x2의 제곱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x값이 차라고 알려줬어요. 왜냐면 우리는 영어 그래 어느 정도 해요. 알파벳 A, B, C, D 알고요. X, Y, Z, W 뭐 다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한글이 좀 더 편해요. 아닌가요? 영어가 더 편하신가요? 왜 콩물을 먹었나요? 영어보다는 한글이 더 편해요. 그래서 나는 공식을 웬만하면 다 한글화해서 한글로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야 내가 기억하기도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 한글로 바꿔서 알려줍니다. 책에 있는 거대로 그대로 공식은 말이야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두 점 사이 거리라 공식이란다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만약에 영어로 알파벳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나오면 이거를 좀 어떻게 외워라 라는 방식을 설명해 줘요. 이런 식으로 외워서 이렇게 해라 라고 방식을 설명해 주지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외워라 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x 증가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럼 기울기 구하면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서 4 2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7 그래서 기울기가 4분의 7이라고 나왔고요. 지나는 점은 두 점 중에 아무거나 2,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울기가 분수 형태로 나오면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이 더 편하죠. 그럼 몇 x? 7x 마이너스 4y. 자, 는영 만들어야 되고, x에다 2, y에다 2 집어넣으면 14,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필요한 숫자? 마이너스 6.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 만들면 됩니다. 오케이? 또 질문할 거 있을까요? 264쪽에 21번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6,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하고 뭐죠? 방금 여기도 썼었는데. 자, 점 두 개가 주어지면 뭐부터 구했죠? 맞아요. 첫 번째 필요한 건 기울기예요. 그럼 두 번째 필요한 건 뭘까요? 아니요. 방금 문제에서는 두 개의 점 중에서 나는 이거를 골라서 써야겠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뭐죠? 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필요한 두 가지는 기울기와 지나는 점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천하무적입니다. 영상 안 보셨죠, 또? 그죠? 저번 시간에 그대로 얘기했었던 건데 안 본 게 티가 나죠? 자, 그래서 기울기와 지나는 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근데 지금 지나는 점만 줬어요. 6, 마이너스 4를 지난다. 지나는 점만 줬어요. 뭐가 없어요? 기울기가 없어요. 자, 저번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것 중에서 기울기와 지나는 점, 숫자가 원래 3개가 다 주어져야 돼. 숫자가 원래 3개가 다 주어지면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더 편해. 하지만 3개 중에 하나라도 숫자를 주지 않았으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식을 만들어야 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라고 했어요. 그 공식이 뭐였죠?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네요. 나는 도대체 뭘 수업했고 누구와 수업한 거죠? A 없고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럼 아무도 저번 시간 영상을 아무도 안 봤다는 얘기인가요? 아무도 복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잔소리 또 해야 되나요? 또 하나요? 지금 며칠째 연속으로 잔소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점수가 매우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점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나요? 그래서 하던 대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점수에서 변화를 주려면 여러분 공부 습관에 변화를 줘야 된다고요. 하던 대로 하지 마세요. 좀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하라고요. 왜 안 하냐고. 왜 안 해요? 왜 안 하죠? 자, 따져봅시다. 숙제 왜 안 하셨나요? 토요일 날 한국사 시험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하다가 미리 수업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숙제 언제 하라 그랬죠? 숙제는 언제 해야 된다? 학원 오기 직전에.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 네, 학원 끝나고 당일날 하라고요. 당일날. 집에 가서 바로 하라고요. 바로 복습하고 바로 바로 숙제하라고요. 왜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너도 안 했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럼 몰라서 못한 거고. 너도 안 했어요? 했어요. 했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겠지. 했어요? 미안해, 어제나. 장난친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알려준 거고, 우리가 지금 이틀 만에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1달 반 뒤에 있습니다. 이틀 지나서 까먹었어요. 1달 반 지나서도 까먹으면 안 되는 거를 이틀 지나서 까먹었다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한 번 알려주면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복습을 해서 기억을 해야죠. 복습을 하셨나요? 당연히 안 했어요. 당일에 안 하셨어요. 복습을 하셨나요? 했어요. 복습을 했어요.
근데 그날은 알겠지만 지금은 모른다. 그때는 알고 지금은 모른다. 그럼 복습이 완벽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은 중학생이 아니에요. 중학생이 아니야. 여러분은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일 때는 중학생에 맞는 학습법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고등학생에 맞는 학습법이 있어요. 중학생 때 공부했던 그 습관을 그대로 고등학교에 적용시키면 지금 여러분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90점, 100점 나왔는데요. 중학교 때 공부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도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공부는 고등학교 방식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방식을 내가 온 첫날에 밖에 알려줬어. 근데 아무도 안 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잔소리를 지금 며칠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똑당해요, 똑당해.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공식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x1과 y1은 지나는 점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는 m은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x랑 y는 우리 직선의 방정식 쓰면 기본적으로 y는 뭐 x 어쩌고 나오는 그 알파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뭐 식을 만들든 말든 뭐 하든 말든 뭐 어떻게 쥐지든 볶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y- 지나는 y점 은 m 기울기 몰라 문자로 둬 가로 열고 x- 지나는 x점 6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얘를 y는으로 바꿔봅시다. y는으로 바꾸면 이거 분배하면 mx 6m 자 이거 플러스 4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x 절편을 구할 거고요. y 절편을 구할 거예요. y 절편이 더 쉽죠? y 절편 얼마죠? 4 아니죠? 6 아니죠? 마이너스 6 아니고요? 마이너스 0 아니고요?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죠?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y절편은 상수항, x가 없는 거, 이게 전체 다가 y절편이라고요. y절편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y절편은 x가 0이에요, y가 0이에요? x가 0이에요. x에 0을 넣으면 이게 사라져요. 남는 게 이것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y절편이라고요. 그러면 x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x절편은 뭐가 0이에요? y가 0이야. 그래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거를 넘기죠. 그럼 mx는 6m 플러스 4가 되고 그러면 양변을 m으로 나누면 6 더하기 m분의 4 얘가 x절편이에요. 6 더하기 m분의 4 얘가 x절편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얘기했죠. x절편이 y절편의 2배래요. x절편 값이 y절편 값의 2배래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2배를 하면 얘랑 같아진다는 뜻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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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아무도 안 해요. 이거 속상해. 난 누구랑 수업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이렇게 많은 학생이 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그쵸. 나쁜 친구들이죠. 그죠? 너네 다 나쁜 친구들이래요. 난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착한 친구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친구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분배하면 마이너스 12m 마이너스 8은 6 더하기 m분의 4 이렇게 나오네요. 분모에 m이 있어요. 너무 싫어요. 어떡하지? 네, 맞아요. m을 곱합니다. m 다 곱하면 마이너스 12m 제곱 마이너스 8m은 6m 플러스 4 이거 이항합니다. 그럼 12m 제곱 플러스 14m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고
2로 약분하면 6m제곱 7m 플러스 2는 0. 2, 3은 6. 2, 1은 2. 그래서 2m 플러스 1. 3m 플러스 2.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럼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m이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질문할 것. 325번이요. 넓이를 2등분한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떤 점을 지나면 되죠? 네, 맞아요. 중점을 지나면 돼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A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BC의 중점을 지나면 넓이가 2등분이 돼요. 간단하죠? 자, 근데 자,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 직사각형,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고 싶대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넓이가 요거랑 요거랑 2등분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럼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떤 점을 지나야 되냐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직선이 모양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조건 넓이를 2등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정사각형에서는 어떤 점을 지나야? 어떤 교점? 가운데 있는 거, 그냥 가운데 있는 거. 그 대각선. 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어떻게 직선이 그어지든 간에 무조건 넓이를 2등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원이 있어요. 그럼 어떤 점을 지나야 넓이를 2등분한다?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을 지나면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넓이를 무조건 2등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마름모가 있어요. 마름모, 어떤 점 지나야? 네, 맞아요.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어떤 식으로 직선이 지나가든 다 넓이를 2등분합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이 나왔네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고 싶대요. 그럼 대각선의 교점이죠. 자, 왼쪽에 있는 점이 A, B, C, D인데 B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죠? 1,2. A점의 좌표가 몇이죠? 1,4. 우리 소희가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C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죠? 5,2. D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5,4예요. 그럼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맞아요? 그럼 B와 D의 중점이나 A와 D의 C의 중점은 서로 똑같죠? 그래서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몇 콤마 몇이죠? 3,3 맞아요. 3,3 이 중점이에요. 그럼 3,3을 지나는 직선이면 다 넓이를 2등분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kx-4y 플러스 3이래요. 그럼 x 자리에다가 y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k가 나오겠죠. 오케이? 또 질문할 거 있어요? 저 271쪽에 278번.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직선 y는 mx가 2등분할 때 m의 값을 구하세요. 일단 x절편, y절편을 구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이 류의 문제예요. (5x) 플러스 6y는 1 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x절편과 y절편을 구할 거예요. x절편 얼마일까요? 정답입니다. y절편은 얼마일까요? 6분의 1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x절편이라는 거는 요거. x축과 만나는 거. y절편이라는 건 이거. y축과 만나는 거.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y는 mx래요. y는 mx라는 거는 어떤 점을 지나죠? 네, 0,0을 지나야 돼요. 근데 넓이를 2등분해야 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지나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또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직선의 위치 관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플러스 원. 이건 좀 이따가. 첫 번째 위치 관계는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두 개의 직선이에요.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평행하려면 평행하다라는 거는 두 직선이 자, 우리 직선에서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두 가지가 있어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두 가지가 뭐였죠?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 자, 그럼 직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울기. 그래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직선에선 제일 중요한 게 기울기예요. 자, 그럼 얘는 평행한 두 직선은 뭐가 같을까요? 기울기가 같은 거예요. 맞아요? 자, 평행하려면 얘는 기울기가 서로 일치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자, 일치한다. 일치한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겠죠. 하나는 기울기가 이러고 하나는 기울기가 이러면 이거 일치하는 게 아니죠. 네,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기울기가 어때야 될까요? 기울기는 달라야 돼요. 좀 딱 봐도 이렇게 기울기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내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죠? 그럼 뭔가 하나 더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y절편이에요. y절편. y절편. 평행할 때는 y절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기서 좌표평면을 그려놓으면 하나는 y절편이 여기 있고 하나는 y절편이 이렇게 있죠. 두 개가 서로 달라야 돼요. 그럼 여기서 y절편은 서로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여기서 y절편은 다르다. 같다. 같다. 자, y축이 여기 있으면 y절편 다르죠. y축이 여기 있으면 y절편 같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르다의 x가 아니라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한 거를 일반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표현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기울기예요.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울기 뭐죠? 마이너스 3분의 4죠. 오, 이렇게 알려준 거를 꼭 이렇게 반대로 기억하고 아주 훌륭합니다. 자, y의 개수 분의 x의 개수인데 부호를 반대로 뒤집어라 라고 했고요. 자, 그럼 y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y절편은 네, 3분의 1. y의 개수분의 상수항인데 여기도 부호를 뒤집어라. 3분의 1.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개의 직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선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문자로 쓸 거거든요. 자, 첫 번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직선이 있는데 자, 두 번째 직선도 이렇게 써놓으면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여기 써있는 a와 b와 c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 건데 그럼 여기 숫자가 이렇게 쓰면 똑같죠?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하나씩 찍을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설명을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첫 번째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위에 있는 식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밑에 있는 식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아, 이거 점 프라임이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이 기울기가 서로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는 거 둘 다 플러스로 고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서로 같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a b 프라임이고 이렇게 곱하면 a 프라임 b고 이게 서로 같으면 되는 거죠. 자, 식을 보세요. a랑 b 프라임. a는 여기 있고 b 프라임은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곱한 거랑 a 프라임 b, a 프라임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곱한 게 서로 같으면 돼요. 이게 무슨 위치관계? 평행한 거예요. 근데 y절편은 달라야 된다 그랬죠. 자, y절편 위에 있는 식에서 y절편 구합니다. 마이너스 b분의 c고요. 밑에 있는 식에서 y절편 구하면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 얘는 서로 같으면 안 되죠. 그럼 양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고치면 되고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가 서로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b 프라임 c고요. 이렇게 곱하면 b c 프라임인데 얘가 서로 같으면 안 되는 거야. 자, b 프라임 c, b 프라임이랑 c랑 곱한 거는 b 프라임이랑 c랑 이렇게 곱한 거고요. b랑 c 프라임, b랑 c 프라임 이렇게 곱한 거고요. 자, 앞에 노란색으로 곱한 거는 기울기가 같다라 했으니까 노란색 길이는 같아야 돼요. 근데 파란색은 같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평행할 때 위치 관계야. 자, 그럼 그렇다면 두 번째.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이라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번에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해되세요? 세 번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서로 달라야 돼요. 뒤에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니네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앞에 것만 서로 다르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아까 하나가 더 있다라고 했죠? 그 하나가 뭐냐면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얘랑 똑같잖아요. 근데 한 점에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납니다. 수직으로 만나는 거예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위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은 ax, by, c는 0이고 두 번째 직선은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자, 두 직선이 수직이다. 그럼 첫 번째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2야. 그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왜냐하면 수직인 두 직선끼리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하니까. 이해되세요? 알고 있나요? 몰랐어요?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증명하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 직선이 y는 x예요. 이 y는 x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1이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두 직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예요. 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y는 x라는 건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서로 같으면 돼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직각삼각형이고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가 45도, 여기도 45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x 증가량과 y 증가량. 자, x 증가량이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 이 길이가 서로 똑같은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 90도, 얘가 45도, 얘가 45도가 되겠죠. 자, 평평한 각, 평각은 몇 도? 180도. 180도에서 45랑 더한 거 90을 빼면 90도. 그래서 얘는 수직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1과 이 기울기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을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1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직선이 2야. 기울기가 2야.
근데 두 직선이 수직이래. 그럼 수직인 다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뒤집어서 부호 바꾸면 돼요. 뭔 말이냐? 2라는 거는 1분의 2라고 쓸 수 있죠. 뒤집어. 그러면 2분의 1 되죠. 기호가 플러스잖아. 부호로 바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3분의 2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잘 가요? 간단하죠? 뒤집어서 부호 바꾸면 돼요. 그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기울기, 위의 직선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죠. 밑에 있는 직선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이죠. 두 개를 곱한 결과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플러스죠. 그리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요. b, b'이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요. a, a'이에요. 이거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분모에 있는 b, b' 꼴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b, b'을 곱합니다. 그러면 a, a'은 마이너스 b, b' 괜찮나요? 여기서 이거를 이항을 하죠. 이항을 하면 a, a' 더하기 b, b'은 0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식으로 보죠. a, a'은 얘랑 얘를 곱한 거죠. b, b'은 얘랑 얘를 곱한 겁니다. 두 개를 더한 결과가 얼마라고요? 얼마? 0이에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를 더한 결과는 0이 된다. 이게 두 직선이 수직인 위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한글로 쓴 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색깔 들어간 거, 노란색, 파란색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직선의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y절편은 달라야 돼요. 두 직선이 일치합니다.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y절편은 같아야 돼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기울기는 달라야 되고 뭐라고요? 달라야 되고 y절편은 상관없어요. 두 직선이 수직입니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두 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평행할 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럼 뒤에 거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는 서로 달라야 돼요. 일치합니다. 일치할 때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서로 같고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아야 돼요. 자, 한 점에서 만납니다. 앞에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서로 달라야 돼요. 두 직선이 수직이에요. 세로로 곱한 거를 더한 결과는 0이다. 이게 수직. 오케이? 자, 요거까지 기억하기 힘들면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한 게 너무 기억하기 힘들면 다 필요 없고 한글만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한글만이라도. 기울기가 같다. y절편 다르다. 기울기 같고 y절편 같다. 뭐 한 점에서 만나면 기울기가 다르다. y절편은 상관없다. 수직이면 두 기울기끼리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한글로 된 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오케이? 문제 가겠습니다. 예제 10번입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대요. 평행하다고? 그럼 뭐가 같죠? 기울기 같아요. 그러면 두 점이 나왔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가 있죠. 자, 몇 분의? 이거에서 뺍시다. 2분의 4. 그럼 기울기 얼마? 2예요. 자, 그러면 기울기는 2인 거고 x절편이 2래요. x절편이 2라는 거는 지나는 점 알려준 거죠. 몇 컴마 몇? 2,0. 기울기랑 지나는 점 알려줬습니다. 그럼 y는 몇 x? 2x 마이너스 3. 끝. 직선의 방정식 완성된 거예요. 됐나요? 두 번째. 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의 수직인 직선이래요.
자, 이거와 수직이래요. 그럼 일단 이거의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기울기 얼마죠? 2분의 3이에요. 그럼 이거와 수직인 기울기래. 그럼 수직인 기울기면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고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2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자, 만들어 보죠. 자, 기울기가 분수네요. 그럼 일반형 가겠습니다. 몇 x? 2x. 부호! 마이너스. 플러스 3. 얘가 마이너스면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부호. 왜 플러스? 부호 바꿔야 되잖아. 플러스 3y. 그 다음에 는 0 쓸 거고. 그럼 여기 숫자가 몇 와야 되니? 마이너스 4.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지? 뭐가? 어? X절편이 4라는 잘못했네요. 고쳐서 하세요. 자, 이거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y의 개수 분의 x의 개수라고요. y의 개수 분의 x의 개수인데 부호를 반대로 뒤집는 거야. 이 기울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인 거야. 그럼 까꾸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라고 했을 때 직선을 만들 거야. 그러면 y의 개수 분의 x의 개수이니까 얘가 분자, 얘가 분모.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게 x의 개수, 분모에 있는 게 y의 개수인 거야. 그러니까 3x 그리고 이거 분의 이거 할 때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이잖아. 그러니까 부호를 반대로 뒤집어야 돼. 그러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부호는 플러스로 뒤집는 거야. 그리고 분모 5y라고 쓰면 되고, 자, 기울기가 주어졌고 지나는 점도 주어졌겠지. 그치? 그럼 지나는 점 일반형은 항상 는 0으로 만들어져야 돼. 지나는 점 x에 1 넣어봐. y에 0 넣어봐. 근데 계산 결과가 0 나와야 돼. 그럼 뒤에다가 숫자 뭘 써야 되니? 그래서 마이너스 3 넣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2x 플러스 3y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되고 2 넣으면 플러스 6이 되고 얘가 0 되려면 마이너스 4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거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자, 원래 식 이거고요. 최종 답식 이거예요. 뭔 소리냐면 x의 개수가 3이죠? 근데 이 3이 y의 개수로 왔어요. 그리고 y의 개수 마이너스 2가 있었죠? 이 2가 x의 개수로 왔어요. 자, 여기 부호 마이너스 2긴 한데 부호 생각하지 말고 숫자만 얘가 2가 왔어요. 그리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뒤집어서 부호 바꾸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바로 한 번에 이거의 이 직선의 수직이라고 그럼 y의 개수를 x로 x의 개수를 y로 쓴 다음에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네? 그럼 바꿔서 플러스로 써야지. 그런 다음에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 넣고 2 집어넣고 얘가 0 되려면 마이너스 4가 필요하네. 끝! 이렇게 만들면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됐네요. 그죠? 이해 안 됐죠? 이해가 안 됐는데 왜 내라고 했을까요? 네. 내가 그런 거를 싫어한다라는 걸 혹시 모르시나요?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아는데 하는 건 더 나쁘죠? 그러지 마세요. 자, 내가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보통 흔히 발작 포인트라고 하죠. 분노 포인트가 있는데 분노 포인트가 뭐냐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답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답을 안 해. 분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숙제를 왜 안 했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다른 역사 숙제를 하느라 뭐 뒤로 미뤄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내가 화를 냈나요? 그냥 그랬어?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화낸 게 아니에요. 그죠?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하면 나는 화를 내지 않아요. 자, 비록 그 하는 답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런 대답, 자, 숙제를 왜 안 했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 내가 안 한 진짜 이유는 말도 안 돼. 그냥 하기 싫어서야.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나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하기 싫어서 그냥 미루다가 그냥 못했어. 미루다가 까먹어서 못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유잖아. 그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면 돼.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해서 화를 안 내요. 아, 그랬어? 알겠어. 다음에 그러지 마.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말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좀 말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핑계를 돌려서 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머리를 굴려. 뭐라고 말해야지? 뭐라고 말하지? 막 머리를 굴려. 그럼 머리를 굴리는 순간 시간은 흘러가지.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는 내가 질문했는데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분노를 해요. 자, 그러면 또 당황을 할 거야. 내가 여러분이 막 머리를 굴리고 있어. 무슨 대답을 하지? 이 대답을 할까? 저 대답을 할까? 무슨 대답을 할까? 시간은 막 흘러가. 그럼 그 사이에 나는 분노를 해. 그럼 분노를 하면 다시 질문을 해요. 왜 안 했니? 라고 또 질문을 해요. 물론 그때는 약간 격앙됐을 겁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또 듣기에는 저 사람이 화가 났네? 그럼 이 대답을 하면 진짜 안 되는데? 그럼 마땅한 질문 어떤 대답을 해야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또 시간이 흘러가죠. 그럼 나는 또 더 분노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답을 하면 돼요. 그냥 뭐 숙제에 다른 거 하느라 못했어요. 영어 숙제하느라 못했어요. 영어 숙제하느라 수학 숙제 못했습니다. 그냥 자서 안 했어요.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어떤 이유든 다 좋아요. 그냥 얘기하세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굳이 꼭 내가 질문을 해서 답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느끼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거를 미뤄서 못했어 라고 말을 해서 스스로 그걸 인지하라는 거야. 인지하고 다음엔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뜻이야. 내 의도는 그거예요. 물론 이게 계속 반복이 돼. 숙제를 계속 안 해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는 분노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뭐라고 해야죠? 그죠? 예. 어떤 친구가 잘 알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누군지 모르겠죠? 네. 모를 거예요. 네, 프라이버시를 보여줍니다. 어쨌든 내 분노 포인트는 이거예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하세요. 나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거야. 그 이유를 진짜 이유를 듣고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그거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했는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또 다른 대처가 나가겠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ext.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대요. 평행하다 하면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y좌표는 달라야 돼요. 그럼 기울기 같다는 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서로 같아야 돼요. 이렇게 곱한다는 건 조심하세요. xy는 제외하고 개수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한 거 a제곱과 얘랑 얘랑 곱한 거 요 개수는 1이네요. 1이랑 얘랑 곱하면 a 플러스 2랑 이게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A 다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고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이 되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도 되고 2도 돼요. 그럼 누구를 답으로 할지 아직 기다리세요. 왜? 아직 뒤에를 안 했으니까. 자, 뒤에 Y절표는 서로 어때야 된다고요? 달라야 돼요. 그럼 이렇게 곱한 거랑 A 플러스 2랑 이렇게 곱한 거 2A는 서로 같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넘어가면 A는 2면 안 되는 거야. 2면 안 된대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 자, 얘가 1,1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수직으로 만난다. 두 기울기끼리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를 더한 결과가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고 세로로 곱한 걸 더한 거는 0이다. 더했잖아요. 멍청이. 그럼 A 더하기 B가 0이게 되겠죠? 근데 A 값도 모르고 B 값도 아직 몰라요. 근데 이걸 줬죠. 1,1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얘도 1,1을 지나는 거고 얘도 1,1을 지나는 거야. 그럼 여기다 X에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 더하기 3이 0이라는 거고 그럼 A가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B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A, B, C도 구해야 되네. 자, 구합시다. B가 5야. 5. 그럼 5X 플러스 2Y 플러스 C는 0인데 이 직선도 1,1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5. 5, 1은 5. 2, 1은 2. 플러스 C가 0. 그래서 C는 마이너스 7. 끝. 그럼 A 값, B 값, C 값 다 나왔죠. 됐나요? 자, 두 개의 점이 있어요.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이걸 구하래요.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래요.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건 이 단어 자체에 힌트가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수직이다. 두 번째는 이등분한다. 라고 두 가지 힌트를 준 거예요.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거는 AB라는 직선의 수직, 90도, 수직으로 만나야 되고 2등분, AB, 이 선분을 2등분, 똑같이 반으로 쪼개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A점과 B점의 무슨 점?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90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하고 뭐?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필요해요. 자, 기울기는 이 기울기 구해서 뒤집어서 뭐 바꾸면 되죠. 그리고 지나는 점은 A, B의 무슨 점? 중점. 갑시다. 기울기 먼저 구하죠. 이거에서 뺄게요. 4분의 마이너스 8.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 뒤집어서 부호 바꾼다고요? 2분의 1. 지나는 점은 무슨 점이라고? 중점이라고. 중점. 중점 구한다. 그럼 뭘 구하면 돼요? 평균. 얘랑 얘랑 더하면 2. 2로 나누면 1.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2.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그럼 기울기 지나는 점 나왔네요. 분수 형태니까 일반형으로 갑시다. 몇 X? X. 마이너스 Y 2Y. 숫자 몇 와야 돼요? 마이너스 3. 끝. 이게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오케이? 자, 직선이 3개가 있어요. 직선이 3개가 있는데 하나의 직선은 이렇게 나오고 하나의 직선은 이렇게 나오고 하나의 직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3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죠. 그쵸?
자, 근데 삼각형을 안 만들고 싶어. 직선 3개가 이렇게 틱틱틱 만나가지고 삼각형을 안 만들고 싶어.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으로 그리죠. 첫 번째는 3개의 직선이 서로 이렇게 되면 돼요. 셋 다 뭐 한다? 평행하면 됩니다. 3개가 모두 다 평행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평행선이 그어지면 삼각형이 안 되겠죠? 두 번째. 3개의 직선 중에 2개가 평행한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달라요. 그럼 이래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자, 3개 중에 2개가 평행한 거예요. 자,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자,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2개의 직선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선은 이 교점을 지나가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다른 직선이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3가지 조건이에요. 자, 근데 3개가 다 일치한다. 3개가 일치한다라는 거는 식이 모두 다 같다라는 거죠. 그럼 3개가 모두 다 같게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중에 또 안 나오는 게 첫 번째예요. 1번이에요. 3개가 모두 다 평행하다. 이것도 안 나옵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나오는 거는 2번과 3번만 나와요. 문제에서.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x-y는 0이고요. 두 번째, x 플러스 y는 2고요. 세 번째, 5x 마이너스 ky는 15. 이렇게 3개의 직선이 주어졌어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3개의 직선이 모두 다 평행한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죠. 기울기 얼마? 1.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자, 이거 봐요. 3개가 모두 다 평행한 거 이미 망했죠. 그쵸? 이미 망했어요. 그래서 1번 안 나온다고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와 이거가 식이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나와요. 자, 그럼 세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기울기. K분의 5예요. 자, 얘가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3개가 모두 다 평행한 건 이미 글렀어요. 그럼 두 번째가 뭐였죠? 3개 중에 2개가 평행한 거죠. 2개가 평행하다는 거는 이렇게 평행한 거는 또 글렀죠? 그럼 얘랑 같으면 되죠. 그럼 첫 번째 K는 얼마? 5예요. 아니면 얘랑 같아도 되죠. 그럼 두 번째 K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5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뭐였죠? 두 직선의 무슨 점을? 교점을 다른 직선이 지나면 되죠. 자, 근데 이거는 문자 안 껴있죠? 그러니까 문자 안 껴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합니다. 교점 구하고 싶어요. 그럼 두 직선을 뭐 한다? 연립한다. 그래서 x-y는 0이고 x 플러스 y는 2예요. 두 식을 더하겠습니다. 그럼 2x는 2, x는 1, y는 1.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1,1이에요. 이 1,1을 이 직선이 지나면 되는 거죠. x에다 1 넣고요. y에다가 1 넣습니다. 는 15. 자, 그럼 k는 얼마? 마이너스 10. 그래서 세 번째 k 값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래서 모든 k 값 다 구하세요.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자나요? 눈 감는 시간이 꽤 오래 길었는데. 물 빨리 마셔야 되나요? 네, 빨리 마시고 오세요. 자, 그 다음 진도 나갈 거는 예제 8번. 뭐라고요? 예제가 8번이 있어요? 아, 그거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자, 직선이 있습니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3,4라고 할까요? 3,4. 자, 이 3,4라는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이렇게 된 거를 사이 거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를 사이 거리라고 하지 않아요. 사이 거리는 무조건 최단거리로 간다는 거는 얘가 수직이 되도록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은 기본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가 수직이라 그랬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이야.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직선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직선은 이 점을 지나죠. 지나는 점이 3,4가 될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러고 나서 이 점 구할 거야. 이 점이라는 건 이 흰색 직선과 노란색 직선의 교점이죠. 그럼 이 노란색 직선, 뭐 어쩌고저쩌고, 뭐 x 플러스 2y, 뭐 플러스 뭐 3은 0,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칠게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노란색과 흰색, 이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그럼 두 식을 뭐 해야 돼? 연립해야겠죠. 연립을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1,-2가 나왔다라고 치자고요. 계산하기 직접 하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이 점이 이거야. 그럼 이 점, 3,4랑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으로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내가 되게 대충 설명했어요. 대충 설명한 이유는 이렇게 안 할 거라서. 너무 길고 복잡하잖아요. 직선의 방정식도 만들어야 되고, 교점도 구해야 되고, 교점하고, 점하고 사이 거리도 구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프로세스로 구해야 돼. 근데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공식만 외우면 돼요. 자, 공식만 외우면 돼요. 공식을 어떻게 외우느냐? 자, D, 거리를 D라고 합니다. D, distance, D라고 써요. 자,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분수 형태예요. 분수 형태인데 이 직선에서 x의 개수가 2입니다. 이거를 제곱해. 플러스 y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를 제곱해요. 1의 제곱, 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1의 제곱이나 똑같죠? 제곱해요. 그런 다음에 루트를 씌웁니다. 이게 분모. 그리고 분자는 이 직선의 방정식 있죠? 여기서 는 0을 뗀 거를 이 부분을 그대로 분자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 는 0을 떼고 올린 거야. 자, 이게 공식이야 라고 얘기할 건데, 그러면 지금 얘가 되게 웃겨요. 지금 분명히 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점도 써먹어야 되고 직선도 써먹어야겠죠. 근데 지금 내가 만든 공식은 뭐만 썼어? 직선만 썼지. 점을 안 썼지. 그래서 이제부터 점을 쓸 거야. 자, 점에 얘가 무슨 좌표? X좌표. 그래서 X 자리에다가 3을 넣어요. 얘가 무슨 좌표? Y좌표. 그래서 Y 자리에다가 4, Y좌표를 넣어요.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4 더하기 1 루트 5. 이 3은 6 빼기 4 더하기 1. 그럼 계산하면 3. 그래서 루트 5분의 3. 유료하면 5분의 3 루트 5. 끝. 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3,4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3,7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 그럼 이 y 자리에 7을 넣어야겠죠. 그러면 2, 3은 6 빼기, 7이면 애매하네요. 7 말고 9라고 하겠습니다. 9라고 바꾸죠. 그럼 6 빼기 9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분자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라고 나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거리가 마이너스 2래. 거리가 마이너스 5래. 거리가 마이너스 10이야. 말이 될까요? 거리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계산을 열심히 했는데 음수가 나왔어요.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을 씌웁니다. 절대값을 씌워요. 그래서 루트 5분의 2라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자, 이거를 일반화 시킬 거예요. 일반화라는 건 문자 형태로 식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고요. 이 점의 좌표는 m,n입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분수 형태로 쓸 거고요. 첫 번째, x의 개수를 제곱하고요. 두 번째,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요. 그런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 는영을 떼고 그대로 다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직선만 썼으니 x 자리에다가 x 좌표를 y 자리에다가 y 좌표를 집어넣은 다음에 얘가 혹시라도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 음수가 되는 걸 방지하고자 절대값을 씌웁니다.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2학년 때도 또 나옵니다. 2학년 때 나온다는 얘기는 3학년 때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2, 마이너스 3이라는 직점 사이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계산합니다. 4의 제곱 16 더하기 3의 제곱 9의 루트 대입하면 8 대입하면 9 플러스 1 그럼 루트 25 루트 25는 5 분의 18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예요.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간소화하면 피타고라스 3대 4대 5 기억나세요? 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아는데 뭐? 뭐야? 말을 해. 말을 하라고. 5x 플러스 12y 마이너스 1은 0 5대 12대 13분의 라고 바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피타고라스 공식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었죠. 피타고라스 공식 내가 몇 개 쭉 써주고 이거 외워라, 기억해라, 자주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나요? 1대 2대 3이요? 1대 루트 3대 2요. 기억을 못하는군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자, 여기 내가 직선을 쓸 때 항상 일반형으로 썼어요. 표준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표준형으로 나오면 우리 원래 직선의 방정식에서 표준형으로 나오면 오히려 반가워요. 왜? 기울기 y좌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정작 필요한 데에서는 일반형으로 주고 지금 공식에서는 일반형이 필요하죠? 여기서는 표준형으로 줄 거예요. 아, 이거 청개구리 같이, 그지? 자,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2래요. K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나온 거를 일반형으로 고쳐야 됩니다. 일단 4를 곱하죠. 4y는 3x 플러스 2k. 자, 이거를 넘기겠습니다. x의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습관화 들이세요. 그러면 넘기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k는 0. 이 직선과 2,3의 거리를 구하세요. 또 나왔네요. 3대 4대 5 분의 대입하면 6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k 문자가 있으니까 절대값 유지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했는데 결과가 양수면 절대값 필요 없고요.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붙여서 그냥 해주면 되는데 문자가 섞여 있으면 절대값 꼭 유지하세요. 자, 이거 계산한 결과가 2랍니다. 그러면 절대값 안에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k가 양변에 5 곱해서 10이다. 그러면 절대값을 푸는 방법, 절대값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아, 네, 영어로. 됐고요. 혹시 아시나요? 제곱하는 제곱한다. 좋습니다. 맞췄어요? 두 번째 방법 아시나요? 몰라요. 아시나요? 몰라요. 자,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곱을 하면 됩니다.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양변을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4k 플러스 4k 제곱은 10의 제곱 1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k 값을 구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풀마예요. 풀마.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면 절대값 x가 2예요. 그럼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없애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위의 방법을 해야 되나요? 아래 방법을 해야 되나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요? 상황 따라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위에 게 편할까요? 제곱을 하는 게 편할까요? 풀마를 붙이는 게 편할까요? 풀마가 편하겠죠. 왜? 위에 거는 2차 나오잖아. 2차 하면 인수분해도 해야 되잖아. 아, 귀찮잖아. 풀마 붙이는 거야. 그래서 식을 애초에 따로 쓰세요. 마이너스 6 플러스 2k는 플러스 10이다. 마이너스 6 플러스 2k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두 개를 써서 넘기면 2k는 16, k는 8. 넘기면 2k는 마이너스 4, k는 마이너스 2. 그래서 k 값은 8 또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자주 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자주 여러 번 쓰일 겁니다. 기억하세요. 안타깝지만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자, 일단 진도 여기까지 나가는 걸로 하고요. 개념 원리는 285쪽까지 푸시면 되고 중간에 있는 연습 문제는 레벨 1까지만 푸세요. 스텝 1까지만 풀면 됩니다. 스텝 1까지만 푸시는 걸로 하고 RPM은 스텝 5는 잘 찾아봐요. 147쪽까지 하겠습니다. 147쪽까지. 자, 오늘 진도 나가는 곳이 144쪽부터 147쪽까지예요. 아마 145쪽부터 풀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설명한 부분이 145쪽부터거든요. 그래서 145쪽부터 푸는 걸로 하세요.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